그러게 말일세. 합류가 왕이 되고부터는 오자설을 앞세워 계속 초나라를 공격했지. 합류라면 춘추 5패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합류가 패자가 되기까지는 오자서의 공이 컸어. 오자서의 영신하 중 한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왜 오나라 군사들을 끌고 조국으로 공격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얘기해주세요. 오자서는 초나라 출신이고 아버지는 오사, 형은 오상이었어. 앞에서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오고라는 사람 기억하니? 목숨을 걸고 장왕한테 옳은 말을 했던 신하요? 맞아, 오자서는 오고의 후손이야. 초나라 평왕은 오자서의 아버지인 오사와 비무기에서 자신의 아들인 태자권을 도우려 했는데 비무기는 태자권을 정성껏 대하지 않았어. 비무기라는 사람이 문제였지. 어느 날 평왕은 비무기에서 진나라에서 태자비를 데려오게 했는데 그녀의 미모는 무척 뛰어났다. 비무기는 평왕에서 그녀를 망비로 맞고 태자비는 다른 여인을 찾아보려고 꼬드겼다. 세상에,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평왕은 비무기의 말에 따라 진나라 공주로 왕비를 삼았어. 그 왕비는 얼마 후 아들 진을 낳았지. 이 일로 비무기는 왕의 편이 되었어. 비무기는 훗날 건이 왕 위에 올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것이 두려워서 그를 모함하기 시작했다. 결국 건은 변방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이 일로 오사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며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하찮은 신하 때문에 자식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 하지만 화가 난 평왕은 오사를 감옥에 가두고 건을 죽이기로 했지만 건은 이미 송나라로 달아난 뒤였다. 간신인 비무기 때문에 아들과 오사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비무기는 심지어 오사의 두 아들까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평왕은 오사의 두 아들을 불러들이기로 했지. 맞아, 이자의 아들들이 나를 해치려 할지도 몰라. 왕의 말을 들은 오사는 큰 아들의 오상은 사람 됨이 어질기 때문에 반드시 올 테지만 작은 아들 오자서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 오자서는 고집스럽고 굴욕을 못 견디는 성격이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아 훗날 큰일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상은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갔지만 오자서는 훗날을 기약하며 건이 있는 송나라로 도망쳤지. 결국 오사의 오상은 죽고 말았어. 잘못된 신하의 혀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군요. 오자서는 초나라를 원수로 생각했겠네요. 당연하지. 하지만 당장 아무런 힘이 없었던 오자서는 건과 함께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 그 과정에서 건은 죽고 오자서는 겨우 살아남아 건의 아들 승과 함께 오나라로 행했어. 당시 오나라는 요왕의 정권을 잡고 사촌인 왕이 정권을 앓고 있었지. 때마침 오나라와 초나라의 국경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오자서는 이 기회에 초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왕에게 주장했어. 기회입니다. 이를 빌미 삼아 초나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초나라 공격을 막은 것은 바로 광이었다.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을 죽인 초나라에 복수하려 이러는 것입니다.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광이 미웠을 거야. 당연하죠. 원수를 갚을 기회였는데. 하지만 오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 광은 요왕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게 분명해. 초나라를 치기 위해 광을 둬야 한다고 생각. 오자서는 전제라는 자객을 광에게 추천하고 자기는 농사를 지며 지냈어. 전제가 언젠가 그 활약을 할 거야. 세월이 흐른 뒤 초나라에서는 평왕이 죽고 진나라 공주의 아들이었던 진이 왕에 올라 소왕이 됐어. 이때를 노려 오나라의 초나라를 공격했지. 이제 슬슬 실행에 옮겨야겠군. 그러나 초나라가 강하고 오히려 오나라의 뒤를 공격하자 오나라는 이도저도 상황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 우리가 먼저 공격했는데 밀리다니. 전쟁으로 인해 도성이 텅텅 비고 루왕이 정신없는 틈을 타 광은 오자서 추천했던 전제에서 주왕을 죽이라고 시켰다. 그리고 광은 왕위를 차지했는데 그가 바로 오나라 24대 왕인 함녀이다. 이제 오나라는 나 함녀의 것이다. 왕이 된 함녀는 자신을 알아보고 전제를 추천해준 오제서에게 외교 업무를 보는 높은 관직을 내어 나라 일을 함께 해나갔어. 광을 알아본 오자서와 자신을 알아봐준 오자서를 등용한 하녀 모두 혼란스러웠던 춘추 시대의 패자가 될 만하지. 이젠 오자서가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초나라를 치러 가겠네요. 맞아, 함녀가 왕이 되고 3년 되던 해부터 수차례 쳐들어갔지. 병법에 뛰어난 손목의 계책으로 초나라 땅을 조금씩 빼앗았고 9년째 되던 해 드디어 초나라의 도읍을 함락시켰지. 성공했네요. 하지만 아버지와 형 중에 평왕은 이미 죽었잖아요. 게다가 수왕마저 이웃나라인 신나라로 도망쳤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자서는 평왕의 무덤을 피해쳐 시체마다 상회부원을 채찍을 해 분을 풀었지. 시체에다가요? 그건 좀 너무해요. 그만큼 오자서의 원한이 깊었다는 얘기야. 심포서라는 장군과의 이야기를 봐도 알 수 있어. 난 초나라를 반드시 지키겠네. 나는 초나라를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겠네. 한쪽으로 도망친 심포서는 오제서가 평왕의 시신을 매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냈지. 오제서도 심포서에게 서신을 받았어. 이 오나라가 초나라를 침략해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심포서는 진나라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어.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이 부인을 도와주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지. 엘리사 선지자가 예의 부인에게 물었다. 너 혹시 집에 내다 팔만한 것이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지. 기름이 조금 들어있는 기름병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집에 가서 빈 병이나 빈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빈 병과 그릇을 부인 집으로 들고 와 부인의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으세요. 하나씩 차례대로 가득가득 부으세요. 저 아들도 그의 일을 돕도록 하시래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동안 부인과 저 아들 외에는 아무도 부인 집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이상한 일을 시키지.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 부인에게 그대로 전할 뿐이었지. 하나님께서 이 부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텐데 어떻게 하실지 잘 들어봐. 이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단다.
이웃집에 가서 빈병과 그 그릇을 잔뜩 빌려서 빌려온 빈병과 빈 그릇을 하나하나 늘어놓자. 내 지푸가 빈 병과 빈 그릇으로 가득 찼지. 부인은 기름이 조금 들어있는 작은 기름병을 가져와서 그리고 빈 그릇 하나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빈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야. 곁에 있던 두 아들은 그 그릇을 옆에서 치우고 다른 그릇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았어. 부인은 계속해서 기름을 부었지. 이번 그릇도 기름으로 가득 차자 아들이 이번에는 더 큰 병을 가져왔지. 이번은 큰 병에도 기름이 가득 차자 아들이 이번에는 더 큰 병을 가져왔어. 부인도 큰 병에도 기름을 가득 부었어.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단다. 빌려온 빈 그릇과 빈 병이 가득 기름을 부었지. 기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왔단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부인을 도와주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이제 이 기름을 어떻게 하지? 기름을 내다 파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단다. 이 기름은 비싼 것입니다. 이 기름을 판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단다. 기름을 팔아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 그리고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지. 그런데 빚을 다 갚고 돈이 많이 남았단다. 이 돈을 가지고 부인은 음식과 옷을 살 수 있었지. 이제 이 부인은 더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말이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여행을 했다.